중국에는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도 저희는 탕후루, 마라탕, 짜장면 같은 유명한 음식들을 익히 알고 있고 또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정작 이 음식들의 기원이나 유래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이번 영상에서 몇 가지 대표적인 중국 음식들의 유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탕후루입니다. 먼저 탕후루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산사나무 열매나 작은 과일 등을 꼬치에 꿰은 뒤 설탕 시럽이나 무려들 입혀 만든 과자입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겨울철 길거리 음식으로 베이징에서는 차가운 얼음처럼 딱딱하게 굳은 표면으로 인해 빙탕후루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탕후루는 중국 한족의 국가인 송나라에서 기원했다는 것이 정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송나라 12대 황제 광종 시절에 이 광종과 황귀비에 대한 기록에서 최초로 탕후루가 등장하였으며 기록에서 설탕 시럽과 산사열매를 함께 먹으라고 처방하였고 그대로 따랐더니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즉 산사나무 열매를 재료로 탕후루를 만들어 먹었던 것이었기에 지금의 과일 탕후루와는 형태가 제법 달랐습니다. 설탕이 흔해져 서민들도 먹기 시작한 명나라에 들어서 연경지방, 현베이징에서도 탕후루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를 팔기 위해 상인들이 과일 등 다른 재료를 늘려나가 지금의 탕후루같이 다양해졌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청나라 시기 북경 지역의 세시 풍속을 월별로 정리한 책인 연경세시기에 이 탕후루를 만드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허거입니다. 허거는 중국 북경 요리와 사천 요리의 종류 중 하나로 쇠고기나 양고기를 국물에 담가 익혀 먹는 요리입니다. 중국에서 외식 메뉴로 가장 선호되는 음식이며 크게 북방식인 북경식과 남방식인 사천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북경식 허거는 몽골 제국의 정복 전쟁이 만들어낸 일종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쿠빌라이 칸 치세의 몽골 제국이 남송을 정복할 당시 칸이 요리사에게 푹 삶은 양고기 요리를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남송군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양고기를 제대로 삶을 여유가 부족해진 요리사가 양고기를 얇게 썰어 끓는 물에 빠르게 데쳐 양념에 찍어 먹도록 고안했습니다. 이후 전투에서 승리한 칸은 이 요리 덕분에 승리했다고 생각하여 이 요리에 산양너우, 쇠양리옥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북경식 허거의 기원입니다. 사천식 허거는 스촨성 지역 항구에서 고기를 팔던 상인이 당시에는 팔 수 없었던 내장과 특수 부위 등 부속물을 가져와 매운 국물에 담가 익혀 먹던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화력을 아끼기 위해서였는지 커다란 냄비에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 먹었는데 종종 개개인이 가져온 고기가 서로 섞이다 보니 다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막고자 정자로 생긴 칸막이를 만들어 구역을 나누게 했습니다. 다만 칸막이를 냄비에 걸치는 방식이다 보니 바닥은 연결되어서 모르는 사이에 고기가 넘어가는 건 어쩔 수 없었다는 듯 이러한 요리 방식이 변형을 거쳐 현재 허거로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마파두부입니다. 마파두부는 두부를 주재료로 두반장을 기본 양념으로 하여 고기, 향신채, 전분과 물을 넣어 만든 중화요리입니다. 최초로 만들어진 곳은 중국 스촨성 청두시였습니다. 청나라 말기인 1862년 진씨라는 여인이 남편을 마차 사고로 잃게 되었습니다. 그 후 생계가 막연해진 진씨 부인은 시누이와 함께 청두 북부의 진흥성반포라는 작은 식당을 차렸고 남편의 동료들을 대상으로 두부에 고추와 후추, 쇠고기와 고추기름 등을 섞어 맵고 얼얼한 두부 요리를 만들어 팔았는데 맛이 좋았기 때문에 청두와 그 근교에서 유명한 음식점이 되어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그 후 진씨 부인이라는 노파가 파는 매운 두부라는 뜻의 마파두부라는 이름을 붙여졌고 해당 식당의 이름도 진마파로 변경되었고 현재까지도 진마파두부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진씨 부인이 어린 시절 천년두를 알아서 공보 자국이 얼굴에 있었고 그로 인해 공보, 할머니, 파가 만든 두부 요리라는 뜻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스촨성에서만 알려졌던 마파두부가 중국을 대표하는 요리가 된 계기는 중일전쟁이었습니다. 중국 국민당 정부는 난징시가 함락당하기 직전 수도를 옮겨 1937년 충칭시에 자리를 잡았는데 이때 자연스럽게 중국의 관료, 부자 등은 물론이고 수많은 피난민이 임시 수도인 충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피난민들이 현지의 마파두부를 접하게 되었으며 곧 장제스의 식탁에 오를 정도의 인기 메뉴로 각광받았습니다. 이후 일본이 패망하고 승전한 이후 국민당 정부가 난징으로 복고하면서 마파두부 역시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후 발발한 국공내전에서 국민당이 공산당에게 패배한 이후 유명 요리사들이 공산당을 피해 해외로 탈출하면서 마파두부는 중국을 넘어 세계로 전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음식은 마라탕입니다. 마라탕은 각종 향신료를 넣고 가열의 향을 낸 기름에 고춧가루와 두반장을 넣고 육수, 주로 사골 육수를 부은 다음 야채, 고기, 버섯, 두부, 전자, 해산물, 푸주, 납작, 당면 등을 넣어 끓이는 중국 요리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1인용 훠궈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산쇼올이라는 화학 물질 때문에 입 주변과 혀가 얼얼한 맛이 특징인 요리 중 하나입니다. 마라탕의 기원이 되는 음식은 스촨 지방의 음식인 마오차이입니다. 혼자나 둘이서는 여러 재료를 다양하게 식혀야 하는 훠궈를 먹기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다양한 재료를 대나무채에 한데 모아 담아 한꺼번에 훠궈 국물에 끓인 다음 1인분씩 그릇에 덜어서 내놓은 것이 마오차이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때 마오차이가 1990년대에 둥베이 지방에서 변형된 것이 현대의 가장 유명한 마라탕입니다. 원래 마오차이는 산초기름이 두텁게 떠있고 매운맛과 얼얼한 맛이 매우 강한데 이에 비해 마라탕은 국물 위에 고추기름을 몇 스푼 끼얹은 정도의 땅콩 소스나 깨 소스가 들어가서 맵고 얼얼한 맛을 다소 줄이고 칼칼하고 고소한 맛을 첨가했습니다. 이렇게 변형시킨 마라탕이 베이징시를 비롯한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전국적으로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의 동네마다 마라탕 가게가 있고 다양한 프랜차이즈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 지역마다 지역의 입맛에 맞게 조금씩 조리법의 변형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유명한 중국 음식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평소에 저희가 쉽게 접하던 음식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니 흥미롭지 않으셨나요? 제가 소개한 음식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음식들에도 역사가 깃들어 있으니 한 번씩 식사로 드시고 있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